신경림 씨의 농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농무라는 말은 농촌에서 그 뭐라 그러죠? 꽹가리 치고 북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농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길놀이라고도 하는데, 길에서 이렇게 꽹가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북, 장구 이런 애들이 막 따라오면서 막 치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같이 춤추고, 막 이렇게 이제 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무대가 있는 곳까지 이제 악을 치면서 막 가요. 거기 가서 또 이제 이 악을 치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농무라고 총칭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림 씨 이 신경림이라는 시인은 농민들의 삶 그리고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시들을 또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경향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징이 울린다. 징은 보통 시작할 때 끝날 때 꼭 한 번씩 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도 계속 치지만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끝날 때 징으로 마무리가 돼요. 징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징이 울린다는 건 이제 공연이 끝났다는 이야기고, 막이 내렸다가 곧바로 따라오면서 공연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막이 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보면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죠.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가설무대는 임시로 만든 무대를 뜻합니다. 임시로 만든 무대. 반대로 항상 만들어져 있는 무대는 뭐라고 하죠? 항상 만들어져 있는 무대는 상설무대라고 하죠. 상설무대. 그래서 가설무대와 상설무대. 근데 사실 이게 가설무대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가설무대라는 말도 농촌의 문화가 좀 이렇게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긴 한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엔 안 나와요. 아무튼 가설무대가 뭔지만 알아두세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요즘 텅 빈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상실감, 뭔가 좀 허전하죠? 허전함, 이런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요거 보통 중의적 표현으로 해석을 해요. 중의적 표현이라는 건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이게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되도록 해놓은 거, 설정해 놓은 거, 이런 걸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분이 두 가지, 어떻게 해서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분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농무를 출 때 분장을 하고 추거든요. 예, 얼굴에 이렇게 뭐 바르고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이 농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꼭 그런 악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마당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통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분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는 두 번째는 이제 분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로 얼룩진 얼굴, 그러니까 분노가 얼굴에 가득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이제 밑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다라고 보통 배우실 거예요.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일단 술이 나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즐기는 것이죠. 여기서는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밑에 보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본인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 다음 보시면,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자, 요 부분을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농촌 문화의 피폐화를 알 수 있다. 피폐화라는 거는 이제 없어졌다,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피폐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농촌 문화가 피폐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농무라는 것은 농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농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공연, 길거리 공연을 해요. 이걸 길놀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제의를 지낸다. 그러면 마을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 신령님들한테 이제 이걸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그러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깽가리 치고 막 북치고 장구 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러면 아 이제 이런 행사가 있나 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쭉 끌고 이제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올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농촌의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처녀애들도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 된다는 건 우스꽝스럽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우스갯거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옛날에 있었던 농촌의 그런 문화들도 사라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보름따른 발과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 이 꺽정이라든가 서리미, 이 얘들은 임꺽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근데 임꺽정이라는 인물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면 부조리한 현실, 괴로워하고 거기에 저항하던 인물. 그러니까 임꺽정은 이제 저항했던 인물이고 서리미도 물론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배신을 하게 되죠. 아무튼 어쨌든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살았던 인물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한다라는 건 이 사람들도 역시 부조리한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꺽정이와 서리미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조리한 현실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일단 서리법이고요. 무엇하랴. 뭐 하겠어 소용없지 라는 것이니까 서리법이 사용되었는데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뭐해 소용없어 라는 인식이니까 체념적 절망적 인식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답답하고 고달프고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인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료값도 남질 않아.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농촌 경제의 피폐화입니다. 자, 이것은 시대적 현실과도 연결이 돼요. 뭐냐면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정책이 도시 위주로 펼쳐집니다. 농촌은 외면, 소외돼요. 그리고 더 이제 화가 나는 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수고가라는 게 있어요. 수고가. 정부에서 쌀 가격을 통제합니다. 왜? 너무 그 물가가 오르게 될까봐 쌀의 가격을 통제해요. 그래서 쌀을 너무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큰데 쌀 가격은 올리지를 못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도시 위주로 펼쳐지면서 농촌은 소외되는데 거기다가 쌀 가격까지 통제하니까 농촌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게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에요.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쇠전, 도수장은요. 자, 쇠전은 뭐 하는 곳이죠? 소를 파는 곳. 그리고 도수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소를 잡는 곳이죠. 그쵸? 여러분, 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농사를 지을 때 소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시기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로 농사를 짓기보다는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긴 했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기계화가, 영농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아직도 이제 소를 키우고 소를 농사에 사용하기는 했던 시기입니다. 70년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소 하면 이제 농촌을 대표하는, 옛날에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를 팔고 그런 소를 잡는다는 것은 농촌에 있어서 절대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소를 팔고 소를 잡는다는 건 뭔가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 이걸 때려치고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쇠전과 도수장에 왔을 때 점점 신명이 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신명이 난다는 표현은 의도와는 반대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반어법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 상황이니까. 그런데 표현은 신명이 난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의도와 표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반어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물거나, 날라리는 태평소예요. 태평소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태평소를 날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가 약간 날라리 소리가 나요. 나는 띵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무튼 태평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이 부분은 해석이 좀 몇 가지로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조적 행위다. 자조적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그렇지 뭐. 아이고 그래. 어차피 그렇지 망했지 뭐. 이런 게 이제 자조적인 행위예요. 스스로를 조롱하고 내가 있는 상황이나 나 스스로를 조롱하는 거. 이걸 자조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다리를 불고 날라리를 불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이게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명이 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많이 가르치실 거예요. 자조적인 행위,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농무라는 것이 농민들이 추는 춤이거든요. 사실 이게 직역을 하자면 농민들이 추는 춤인데, 거기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하면서 악을 치면서 거기에 이제 춤도 추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자리에서 추는 게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공연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농촌의 전통적인 문화인데, 보시면 그 농무 상황이 좀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농촌 문화가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농촌 경제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울분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농무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촌 소외 그리고 농촌 경제 피폐화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의 구성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라는 GNP가 올라가네, GDP가 올라가네, 뭐 어쩌고 하는데 경제 성장을 하네,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농촌 경제는 오히려 안 좋아지기만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빚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은 이제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거기다가 또 쌀값을 묶어버리니까 더 화가 났겠죠. 자, 화자. 요거는 제가 아까 체크를 안 했는데 화자는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분이연록진 얼굴이죠. 예. 보통 이렇게 화자가 우리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자가 이제 복수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서 밑에도 나와 있는 것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분노, 답답함, 원통함, 그리고 체념적인 태도와 자조적인 태도까지. 뭐 분노, 그 분이 얼룩진 얼굴이 있었고 답답하고 원통하게 사는 것이 뭐지? 고달프다인가? 답답하고 원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거였죠. 네. 그 다음에 체념적인 태도는 무엇하랴 이 부분이었고 자조적인 태도는 마지막 부분. 자, 표현상 특징도 정리했습니다. 학강적 이미지는 막이 내렸다 이 부분이었고요. 중의법, 분이 얼룩진 얼굴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서리법,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이 부분. 그 다음에 반어법,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가 반어법이라 그랬죠. 표현과 의도가 반대된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를 희화화해서 자조적인 의미를 드러냈다. 희화화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희화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화화고 이것이 자조, 스스로를 조롱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